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선입금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사기 유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연속된 영상으로 이제 선입금 사기와 관련된 영상들을 네네네. 촬영할 생각인데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죠? 성매매로 인한 선입금 사기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인터넷상에서 성매수인을 유도해서 네네네.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후에 거듭 입금을 계속 유도해서 돈을 유도하고. 결국에는 사기를 치는. 맞습니다. 그대로 그 사람이 이제 잡히지 않거나 돈을 잡히더라도 다 써버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가장 대표적인 사안을 제가 한번 좀 각색을 해서 네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네네. 인터넷상에서 성매도를 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13만 원을 입금했어요. 이후에 그 업체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네가 여자를 폭행할 수도 있으니까 아하. 내가 환불을 해주는 네. 보증금 50만 원을 입금해라 보증금 라고 해서 50만 원? 네, 네.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금액이 틀렸으니까 수수료 포함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 금액이 틀렸다는 그게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네. 50만 원을 입금했어요. 나중에 환불을 조건으로. 근데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나중에 내가 50만 원 환불해 줄 때 내 은행 수수료 붙는 것도 같이 입금을 했어야지. 그럼 뭐 그것까지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입금했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수수료를 붙여서 예를 들면 뭐 50만 뭐 1,500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때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50만 원 정도면 어쨌든 환불 받을 수 있겠다는 네. 생각으로 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금을 했는데 환불 프로그램에 오류가 난다면서 초기화 및 정상 환불을 위해선 특정 금액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을 딱 액수를 맞춰야 환불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그 의견을 맞춰서 입금하다 보니까 입금 액수가 4,0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아. 그렇게 계속 입금하다가 추가적인 피해액이 생겼고 현재는 총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아휴. 상황입니다. 네. 라는 이런 상담 글이에요. 요거가 관련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 의뢰인이 어디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가다 보니까 혼자 이제 좀 적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인스타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사이트 같은 거를 보고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동일하게 뭐 예약금으로 얼마를 넣어라. 그 다음에 폭행 이런 게 있으니까 안전금으로 얼마를 넣어라. 그 이후에 시스템에 오류가 동일해요. 모든 수법이 동일해요.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을 넣고 난 다음에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왔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성매수를 위해서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돈을 입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제가 성매매로 인해서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신고를 해도 됩니까? 그거부터 일단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 행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죠. 지탄받아서 마땅할 그런 행위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인에 대한 성매매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상대방 여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라면 성매매 미수에 그친 거잖아요. 여자를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돈만 다 떼인 거니까 이때는 고소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고소를 안 하면 돈은 그대로 날아가는 거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찾아서 회복받을 가능성이 1만이라도 생긴다. 이래서 우리는 고소를 진행하자 라고 해서 고소를 진행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서 이 가해자를 네네. 찾아야 되는데 이 가해자를 찾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 우리랑 대화를 한 실장이나 카카오톡 아이디나 이런 명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거고 통장에 명의자가 있습니다. 보통 대포 통장을 쓰고 하는데 통장 명의자에 대해서는 사기죄 공동정범이나 내지는 방조범 내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같이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통장 거래 내역도 이분도 나도 이용을 당했다 내지는 대포 통장이다 라고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이 사기의 피의자 이놈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기소 중지 처분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성매수를 위해서 전화를 했고 뭐 메시지를 보냈고 소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네네.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드러나 있는 정보가 카카오톡 아이디 혹은 전화번호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금한 계좌
이 세 가지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카카오톡 아이디, 요새 대포 아이디로 보통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디를 특정해도 그 아이디의 주인이 이 해당 범인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당연히 대포폰. 그 사람의 명의로 되지 않은 폰인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그것도 추적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대포 네. 계좌. 대포 계좌의 경우에도 그 범죄자의 명의의 통장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 추적이 어려운 그런 거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면 너 신분증을 좀 주라. 그래야 내가 안전금이라도 보증금이라도 넣지 않겠냐라고 해서 신분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겠구나. 라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돈을 또 넣습니다. 근데 그 신분증을 가지고 첨부를 해서 고소를 하면 그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이거나 그렇죠. 아니겠죠. 제3자의 신분증이거나 하니까 전혀 사실 그것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선입금 사기는 이 피해자의 욕구를 유도하는 범죄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게 될 사례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성에 대한 욕구거나 돈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런 사건에서 지금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1차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순간까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죠. 나는 지금 이 여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목적은 일단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나는 과정까지 눈앞을 흐리고 일단 막 돈을 넣는 거예요. 돈을 일단 넣어야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좀 이상하다 싶은 순간이 와도 그때는 이미 돈을 좀 많이 넣었어. 이게 사기가 아니어야만 해. 맞습니다. 나는 사기면 안 돼. 라는 또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돈을 계속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안 좋은 구조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당하셨으면 뭐 성매매로 처벌받지는 않으시니까 고소하세요 라는 정보 전달의 취지도 있지만 이런 형태가 분명히 사기다라는 걸 알고 똑같은 형태로 유도를 하면 돈을 더 입금하지 마시라 라는 취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성매매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점을 악용해서 이런 사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잘 잡히지 않아서 문제예요. 오늘은 성매매를 유도하여서 네. 입금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선입금 사기에 나빠요.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이제 인스타 부업 네네네. 이라는 광고로 돈을 입금 유도하여서 계속 입금을 받아서 사기를 치는 네네네. 그런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